다 찾았다. 한국의 이소룡 영화 포스터. (1970년대) 한국에서 개봉된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를 모두 찾았습니다. 지난 영상 1970년대 한국 개봉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이야기에서 끝내 찾지 못했던 포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산대형의 한국판 포스터입니다. 20년 넘게 관심을 갖고 추적해왔지만 마치 미제 사건처럼 남아있던 그 포스터. 드디어 실물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앞서 소개했던 영상 속 일부 정보가 실제와 달랐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새롭게 입수한 고화질 오리지널 포스터들을 바탕으로 개봉일과 포스터를 정확히 매칭하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당산대형 외에도 맹룡과강과 용쟁호투의 메인 포스터가 따로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포스터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제 영상 1970년대 한국 개봉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이야기를 우연히 시청한 어느 수집가님이 영상 댓글에 당산대형의 실물 포스터가 있다는 제보를 해오셔서 메일로 자료를 일부 확인하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관한 약간의 이야기와 영화별 당시 개봉일과 제공받은 고화질 포스터, 그리고 댓글에 달린 정보 및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봉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제공자와의 만남. 1. 정모문. 2. 당산대형 당시 포스터 확보. 3. 용쟁호투 당시 포스터 확보. 4. 맹룡과강 당시 포스터 확보. 5. 사망유희. 6. 이소룡의 생과사. 7. 최고의 이소룡. 8. 번외 이소룡을 향한 오마주 세편. A. 1976년 이소룡의 봉신방. B. 1977년 돌아온 이소룡. C. 1980년 사망탑. 9. 한국 영화 포스터의 산실 인쇄골목. 10. 동시대 영화 아이템 소개. 개봉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제공자와의 만남. 오랜 시간 탐색한 끝에도 여전히 찾지 못한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미지의 포스터는 당산대형. 2025년 12월 29일 우연히 제 영상을 본 조휘문이라는 분께서 당산대형 당시 포스터가 있다는 제보를 댓글로 해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바로 댓글을 통해 메일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교류이다 보니 모니터를 찍은 작은 썸네일의 사진이었지만 작은 사진이라도 당산대형 포스터를 확인하는 순간이라 감개무량했습니다. 이후 며칠에 거쳐 이소룡 관련 전체 이미지를 고해상도 풀사이즈로 제공받았습니다. 이소룡 자료 외에도 영화 관련 컬렉션이 10만 점이 넘는 대단한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인연이니 직접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6년 1월 8일 지금은 사라진 옛 극장 단성사 앞에서 만났습니다. 극장가의 명소였던 단성사는 이미 역사 뒤로 사라졌고 길 건너 커피숍에서 잠깐의 인사와 이소룡과 영화 관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수집가라기보단 영화 연구가로 불리길 원했습니다. 대화 중 알게 된 그분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195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조희문. 어린 시절 만화를 좋아해 만화가를 꿈꾸며 그림과 사진, 영화 포스터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 영화 자료를 마구 수집하기 시작했죠. 중학교 시절 단체 관람한 집하고는 밋밋한 기억으로 남았지만 곧 이어본 007 썬더볼 작전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스릴과 활약에 매료된 그는 영화에 빠져들었고 수집은 점점 커져 포스터와 영화 촬영용 장비, 서적까지 10만 점이 넘는 자료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학 박사 이후 상명대와 인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이자 영화평론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은 영화 자료 중에 이소룡의 오랜 영화 포스터 자료도 고스란히 존재했고 저에게 기꺼이 제공해주겠다고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1973년 정무문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3년 7월 27일 상영극장 피카디리 극장 배급사 세경흥업 한국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된 이소룡의 영화는 바로 정무문입니다. 홍콩과 동남아에서는 이미 1971년 당산대형, 1972년 정무문을 통해 스타로 떠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을 세경흥업에서 수입해 드디어 국내 개봉하게 된 것이죠. 포스터는 아쉽게도 정무문의 원래 이미지가 아닌 맹룡과강의 그림을 메인 포즈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팬들에게는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영화이자 포스터였습니다. 극장 종사자들은 당시 포스터에 쓰인 종이를 갱지 혹은 멸치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얇고 잘 찢어지는 성질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죠. 직원들은 자전거에 포스터를 싣고 다니며 벽에 풀칠을 하고 빠르게 문질러 붙인 뒤 곧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정무문을 본 관객들은 곧바로 열광했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이소룡을 흉내내는 이소룡 신드롬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관람했던 구독자님들도 생생한 기억을 전해주셨습니다. 리치맨님은 서울 필동에서 종로 3가 피카디리까지 3번이나 갔다가 매진으로 돌아온 기억을 말씀해주셨고 김땡땡님은 1973년 8월 피카디리 극장에서 안내양의 후레쉬를 피해 맨 앞자리에 앉아 1회부터 5회까지 연달아 관람했던 경험을 회상해주셨습니다. 정땡땡님은 동네 곳곳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직접 떼어 소장했고 이소룡 영화의 신문 광고를 수집하던 추억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 한 장의 복각본을 제외하고 모두 당시의 원본 포스터를 고해상도로 스캔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포스터가 있습니다. 벽에 붙이는 일반 포스터와 달리 요즘의 A3보다 약간 큰 크기에 두꺼운 마분지로 인쇄된 홍보용 포스터입니다. 극장 측은 이를 다방이나 상점 쇼윈도우에 세워두며 홍보했는데 상점 주인에게 극장표를 선물하며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벽보용 포스터보다 작지만 튼튼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쓰였던 것이죠. 이 포스터는 조 선생님이 수집 과정에서 발견한 희귀본으로 닦거나 고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상태입니다. 또한 아주 깨끗한 007 썬더볼 작전 달력형 마분지 포스터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역시 보기 드문 희귀 자료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신문사에서 별도로 주간지를 발행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주간경향, 주간조선, 주간동아, 주간한국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간지에 정무문 광고도 실렸고 주로 주간지의 커버맨 뒷면 안쪽 빳빳한 지면에 인쇄되곤 했습니다. 연관에서 소개하는 홍콩판, 일본판 포스터 역시 모두 당시의 원본이며 각 포스터에 관한 자세한 에피소드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간단히 소개와 새롭게 밝혀진 이야기만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이 1973년 당산대형 한국판 포스터 드디어 당시 포스터 확보 개봉일 1973년 10월 28일 상영극장 스카라극장 배급사 신프로덕션 홍콩과 동남아에서 이소룡의 인기를 폭발시킨 첫 영화 당산대형 한국에서는 정무문에 이어 두 번째로 개봉되며 이소룡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의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의 한국판 포스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희귀한 당산대형 포스터는 이 영상이 아마 세계 최초의 공개일 겁니다. 저에게 당시 모든 포스터를 제공해주신 조이문 선생님도 이 포스터가 지금까지 소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영상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하셨을 정도였고 저 역시 처음 보는 초회기본 포스터입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포스터. 앞선 영상에서 당산대형 포스터를 찾아서 많은 문구로 갈망을 표현했지만 수집가와 전문가, 인터넷 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귀한 포스터를 소장한 분이 나타나면서 오랜 꿈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경향신문 주간지 맨 뒤에 실린 당산대형 광고입니다. 주간지의 영화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소룡의 영화도 개봉될 때마다 주간지에 실렸습니다. 연관에서 보여드리는 홍콩판 포스터 역시 모두 당시의 원본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하단 왼쪽에는 제작사 골든 하베스트와 땡땡 영화제작 주식회사 공동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포스터가 찢겨져 일부만 보여 어떤 글자였을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이소룡 열혈팬 극조님은 그 자리에 안양영화사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 선생님께 확인해보니 안양영화사가 아니라 홍콩의 모 회사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홍콩의 영화사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한국 배급을 맡은 신프로덕션은 1970년대 후반쯤 문을 닫게 되는데 서울영화사라는 이름을 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양영화 촬영소 운영자가 별세하면서 촬영 장비 사용이 중단되고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프로덕션이 이를 인수한 적도 있었지만 영화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갖고 계신 조 선생님은 이 포스터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의 댓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로니카님은 개봉일과 극장뿐 아니라 수입사, 신프로덕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베가본드주님은 당시 카드 디자인과 성벽 같은 포스터 글자 배치 방식, 그리고 을지로 계림극장에서 관람했던 추억을 생생히 전해주셨습니다. 친호님은 포스터의 세부 장면까지 기억해내셨는데 홍콩판 오리지널 포스터와 많이 비슷하지만 하단에 사진 정보가 더 많았습니다. 이소룡의 다른 영화 포스터와는 다르게 당산대형은 직접적인 장면이 많이 삽입된 포스터라고 기억하셨는데 실제 입수한 포스터를 보니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리치맨님 역시 이소룡의 공중 2단 옆차기 장면이 포스터에 크게 부각됐으며 스카라 극장 간판 그림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회상해 주셨습니다. 찬스리님은 이렇게 회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 원래는 당시 개봉한 왕후의 종횡천하를 보고 싶었는데 작은 형님의 강요로 당산대형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소룡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홍콩판 당산대형 포스터가 한국의 당산대형 포스터 메인 이미지와 일치하는 점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HK님은 서울 노량진 장승배기업 강남극장에서 당산대형을 처음 봤는데 역시 압권이었다고 하셨고 당시 만화로는 김창호 만화가의 이소룡 만화와 이소룡 만화를 주로 그렸던 김철호 만화가의 태국에서 30일, 남아일생 등의 이소룡 만화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블루앤블루님은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어릴 적 지방에서 살 때 당산대형이 이소룡 영화라더라는 소문을 듣고 기대했는데 포스터에 이소룡 얼굴이 없더군요. 알고 보니 같은 제목의 성룡 출연작 신 당산대형과 헷갈린 거였죠. 그때는 똑같은 이름의 영화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소문 따라 극장에 갔던 참 즐거운 추억입니다. 특히 친호님이 언급한 장철 감독의 대결투 장면이 포스터에 삽입된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영상과 비교해보니 스틸 사진과 연기 장면이 약간 달랐지만 같은 장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소룡 영화 포스터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사진이 뒤섞여 디자인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지만 당산대형 포스터는 그 중에서도 싱크로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결투 이미지만 아니었다면 100점짜리 포스터였을 텐데요. 어쨌든 꿈만 같던 당산대형 포스터를 드디어 찾게 되면서 오랜 숙제를 풀었습니다. 귀한 포스터를 제공해주신 수집가님께 감사드리며 나머지 포스터에서도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outside. 3. 1973년 용쟁 호투 당시 포스터 확보. 개봉일 1973년 12월 20일. 상영 극장 마사야 극장. 배급사 동아흥행. 용쟁 호투 한국판 포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홍콩판 포스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버전이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는 한자 사용이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포스터에도 한자가 자연스럽게 쓰였습니다. 제목은 용쟁 호투라는 한자 표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했고 그 앞에는 용, 쟁, 호, 투라고 토를 달아 읽기 쉽게 처리했습니다. 또 홍콩판에 쓰인 영의주연이라는 중국식 표현은 한국판에서는 단순히 주연으로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디자인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포스터가 당시 거리의 벽에 직원들이 직접 풀칠해가며 붙였던 메인 포스터였습니다. 연관해서 보여드리는 홍콩판 포스터 역시 모두 당시의 원본 포스터입니다. 왼쪽은 개봉 당시의 포스터이고 오른쪽은 재개봉 시 포스터입니다. 또 미국판 엔터 더 드래곤 포스터를 일부 한글화한 버전도 있었는데 이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가 아니라 극장 로비에 걸어놓는 홍보용 포스터였습니다. 지난번 미국 컬렉터 헥터 마르티네즈님이 제공해주셨던 한국판 포스터도 바로 이런 로비용 홍보 포스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경북상주의 명성극장에서 입수된 포스터인데요. 자세히 보면 연필로 바둑판 모양의 그물망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극장의 간판은 사람 키의 2배가 넘는 대형 화판에 그려졌습니다. 정확한 대생을 위해 사진에 바둑판식 선을 긋고 화판에도 비율을 확대해 선을 그어 옮겼던 것이죠. 미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를 그리드 대생법 또는 격자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진에 그물망 선을 긋고 같은 비율로 확대해 옮기는 방식입니다.
극장의 화공이 작업 과정에서 사용한 원본 자료인데 이런 자료가 외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았던 조 선생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극장 미술실을 드나들며 미술부장과 친분을 쌓았고 고등학교 3학년 무렵 결국 졸라서 이 희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는 일반 영화 포스터보다 훨씬 큰 특대형 포스터였습니다. 높이가 130cm에 달해 보통 포스터보다 훨씬 컸습니다. 외국 영화 중에도 드물게 이런 대형 포스터가 들어오곤 했는데 쌍절곤 든 포즈의 용쟁호투가 바로 그런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이것도 배경이 하얗게 처리된 희귀한 버전인데 홍콩의 포스터 같습니다. 극장 로비에도 걸리지 않은 특이한 사례이고 이 역시 극장 미술실로부터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용쟁호투 일본판 전단지를 한글화한 것으로 대구 한일극장의 용쟁호투 전단지입니다. 이 전단지는 극장 로비에 비치해놓고 관객이 자유롭게 집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일본의 전단지인데 한국에선 한글만 넣어 그대로 차용했네요. 그리고 미국 개봉 당시의 역사적인 장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할리우드의 그로먼스 차이니스 극장에서 용쟁호투가 상영되었는데 이소룡의 영화 중 이 극장에서 상영된 작품은 유일하게 용쟁호투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극장이 메이저 스튜디오 배급망을 가진 영화만 상영하는 구조적 특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워너 브라더스와 홍콩 골든 하베스트가 합작한 용쟁호투만이 조건을 충족해 상영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이소룡 영화들은 미국 내 배급 규모가 작아 할리우드의 대표 극장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1973년 8월 19일 미국 그로먼스 차이니스 극장에서 엔터 더 드래곤이 개봉했습니다. 이소룡이 세계적인 대스타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는 그 찬란한 성공을 보지 못한 채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일본의 용쟁호투 포스터입니다. 일본 제명은 불타라 드래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이소룡 팬이 많은 나라인데 당시엔 의외로 한국보다 일본이 이소룡 영화를 뒤늦게 공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소룡 영화가 늦게 상영된 이유는 일본은 당시 홍콩 영화보다 미국 메이저 배급작을 우선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1973년 12월 22일 워너브라더스 배급작 용쟁호투가 일본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보다 늦게 이소룡 열풍이 시작되었고 첫 접점도 홍콩 제작 영화가 아니라 미국 워너브라더스 배급작이었습니다. 당시 또는 이후에 용쟁호투를 봤던 구독자님들이 용쟁호투를 회상해 주셨습니다. 찬스리님은 용쟁호투의 국내 극장 포스터는 홍콩판 포스터를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셨고 청소년 시절 너무나 강렬했던 이소룡을 추억하셨습니다. 스카라뮤슈님은 초딩 때부터 어릴 때 이소룡을 너무 좋아해서 중고딩 때까지 이소룡 그림을 그린 걸 아직도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앨범에 간직하고 있고 이소룡 영화 5작품 비디오도 다 소장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추억의 어린 이소룡 그림을 제게 보내어 영상에도 소개합니다. 박땡땡님은 용쟁호투 포스터는 이소룡이 전면에 크게 주먹 쥐고 포효하고 있고 양옆에는 약간 희미한 이미지로 역시 이소룡이 각각 좌와 우를 향해 포효하고 있는 포스터가 오리지널 한국판 포스터였다고 기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리거리에는 홍콩판 베이스의 포스터가 사용되었다고 정확히 기억해 주셨습니다. 메인 포스터 외에 또 다른 포스터 2가지가 있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4) 1974년 맹룡과강 당시 포스터 확보. 개봉일 1974년 10월 11일. 상영극장 피카디리 극장. 배급사 동아수출공사. 맹룡과강도 지난번 소개했던 포스터가 아닌 전혀 새로운 포스터가 당시의 포스터였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신문 광고나 전단 지형 포스터는 봤지만 제대로 된 포스터는 이번이 처음이고 당산대형에 이어 이 맹룡과강 포스터도 제가 아는 한 아마 세계 최초의 공개일 겁니다. 52년 전의 일이라 누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소룡의 붐이 일었을 때 맹룡과강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간 분이라면 틀림없이 이 포스터를 보셨을 겁니다. 오리지널 포스터 사진을 건네받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70년대 특유의 앤틱한 디자인이 감동을 주었죠. 다소 아쉬운 점은 이 포스터 역시 제목은 맹룡과강인데 메인 이미지를 당산대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쉬움이 남는 포스터였습니다. 이 디자인이 메인 포스터 컨셉이므로 지난번 소개한 왕성명 선생이 제공해준 전단지의 이미지와 신문 광고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해
맹룡과강 포스터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앞선 맹룡과강 포스터는 이제 와서 보니 개봉 당시 포스터가 아니었고 재개봉할 때의 포스터였습니다. 유튜브의 제 영상에서도 재개봉 포스터였음을 알려주는 분이 계셨습니다. 친호님은 앞선 영상에서 참고로 맹룡과강 포스터는 1974년 가을 국내 개봉 당시 오리지널 포스터가 아닙니다. 저렇게 그림처럼 된 포스터는 나중에 재개봉되었을 때 나온 포스터입니다. 개봉 당시 맹룡과강 오리지널 포스터는 제 기억으로 이미지가 여러 개 믹스된 3, 4종이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너무 정확한 기억이었습니다. 맹룡과강 메인 포스터 외에 극장 로비에 홍보용으로 걸려있던 두 종류의 포스터입니다. 왼쪽은 용쟁호투 이미지가 끼어 있어 아쉽고 오른쪽은 정무문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어 아쉬운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랜 이소룡 팬이라도 메인 포스터는 물론이고 극장 로비에 걸어놓았던 서브 포스터도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1975년 부산 서면의 대형 극장에서 맹룡과강이 재개봉할 당시 구정특선 프로그램으로 극장에서 제작한 전단용 포스터입니다. 맹룡과강을 당시 관람했던 몇 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HK님은 서울 청계천 아세아 극장에서 보았다 하셨고 박땡땡님은 이 전단지가 부산 재개봉관이던 대형 극장 광고인데 서면이 아니라 남포동 극장가에 있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장소 고증까지 정확히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어라운드 더 월드 위슈터님은 당시 영화 초대권과 문화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부산 전포동이란 동네에 살았는데 80년대 초까지 초대권은 좌석 번호 없이 무료로 배부되었고 극장 주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카드는 극장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었지만 영화카드와 스틸컷은 대부분 문방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포스터도 극장에서 간판 그리는 아저씨들에게 얻어 소장한 적도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며 대부분 사라져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그 시절의 추억과 겹쳐져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영화 포스터를 벽에 붙이고 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은 제 기억에도 또렷합니다. 극장 직원은 커다란 귀알붓을 물풀에 적셔 벽에 빠르게 바르고 포스터를 순식간에 붙인 뒤 곧바로 다음 장소로 향하곤 했습니다. 깡통에 담긴 물풀을 귀알에 묻혀 몇 번 휘두르면 벽에는 어느새 영화의 포스터가 떡 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 덧문에도 골목 모퉁이 담벼락에도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영화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난 뒤에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삐걱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초대권을 품에 넣고 다니다가 때로는 즉석에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같은 풍경을 경험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실 겁니다. 오. 1978년 사망유희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8년 5월 18일 상영극장 스카라극장 배급사 동아수출공사 1978년 이소룡이 생전에 촬영하다 완성하지 못했던 사망유희가 다시 극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이소룡 팬 눈차크님이 파주 헤이리에서 정밀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원래 소장자는 수집가 양모라는 분이었습니다. 양모 씨가 소장했던 외국 영화 포스터들을 성모 씨에게 대량으로 판매했는데 그 중에 사망유희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파주 헤이리의 포스터와 연결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소장자가 복각 포스터를 제작해 사망유희 외에도 다른 포스터들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원본 이미지를 제공해준 조 선생님도 그 복각본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희귀본은 원본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복각본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포스터 뒷면 위쪽에 테이핑 흔적이나 카림 압둘자바의 팬츠에 남은 누런 물자국이 파주 헤이리 포스터와 동일해 이런 사연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포스터는 일본에서 사망유희가 공개될 당시에 오리지널 1978년판 포스터이며 일본 전단지 2장도 함께 존재합니다. 디자인은 거의 같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6) 1979년 이소룡의 생과사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9년 5월 5일 상영극장 아세아 극장 배급사 화풍응업 1973년 이소룡의 갑작스러운 죽음 직후 그해 10월 14일 골든 하베스트는
그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공식 추모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6년 뒤 아사야 극장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이소룡의 생과 죽음을 기록하고 전 세계 팬들의 애도 반응까지 담아낸 역사적 기록물이었습니다. 제작에는 영어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국제협력 담당자 안드레 모간이 깊이 관여했고 골든 하베스트의 공동 창립자 레오나드 호가 제작 책임자로 참여해 레이먼드 초우와 함께 이소룡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판 포스터는 메인 포스터가 아닌 극장 노비용 홍보물로 이후 정모문이라는 타이틀을 덧붙여 재개봉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흔적이 남아있어 당시 배급과 홍보의 관행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7) 1985년 최후의 이소룡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85년 4월 13일 상영극장 아사야 극장 배급사 동아수출공사 최후의 이소룡은 1973년작 이소룡의 생과사의 후속 다큐멘터리로 홍콩에서는 1984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85년 한국에서는 최후의 이소룡이라는 제목으로 아사야 극장에서 상영되었죠. 이 작품 역시 골든 하베스트가 제작했으며 공동 창립자 레오나드 호가 직접 감독과 프로듀서를 맡았습니다. 기존 다큐멘터리를 재편집하고 확장해 이소룡의 생애와 대표 영화 장면을 다시 정리하고 용쟁호투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팬덤과 반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유산을 조명하며 이소룡이 단순한 배우를 넘어 전 세계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최후의 이소룡은 단순한 후속편이 아니라 이소룡을 기리는 또 하나의 공식 추모 다큐멘터리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8. 번외 이소룡을 향한 오마주 3편 A. 1976년 이소룡의 봉신방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6년 5월 29일 상영극장 아사야 극장 배급사 남서진흥 이소룡 영화의 포스터들은 대부분 워낙 오래된 자료들이라 깨끗한 상태의 원본을 보기 어려우나 이 봉신방 포스터는 신품처럼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봉신방은 1976년 남서진흥 배급으로 아사야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당시 홍보에서는 이소룡이 애니메이션으로 부활했다는 식으로 선전했지만 실제 영화 속 이소룡 캐릭터의 비중은 크지 않았습니다. 원작은 명나라 시대 고전소설 봉신연의로 신들을 애니메이션화하는 과정에서 이소룡을 본뜬 눈이 새달린 신적 존재가 삽입되었습니다. 이소룡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짧은 등장과 독특한 설정 탓에 결국 특이했지만 기억 속에서 희미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봉신방 포스터는 당시 동네 거리벽에서 떼어 한동안 갖고 있었는데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B. 1977년 돌아온 이소룡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7년 2월 18일 상영극장 스카라 극장 배급사 합동영화 돌아온 이소룡은 1977년 2월 18일 서울 스카라 극장에서 개봉한 작품으로 이소룡 사후 등장한 대만의 배우 하정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이소룡이 돌아왔다는 식으로 홍보되었고 이후 지방의 동시상영 극장에서 재개봉되기도 했습니다. 이소룡 사망 이후 홍콩, 대만에서는 브루스플로이테이션이라 불리는 유사 작품들이 대거 제작되었는데 돌아온 이소룡이 그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영화는 이소룡의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다루며 운동 장면, 전기 충격기로 근육을 단련하는 모습, 정폐 아파트에서의 사망 묘사, 실제 장례식 장면까지 포함해 다큐멘터리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하정도의 영화지만 포스터 내용이 이소룡의 모습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 이번 영상에 포함했습니다. 돌아온 이소룡은 한국에서는 영어 제목이 브루스리, 트루스토리, 미국에서는 브루스리, 더 맨, 더 미스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C. 1980년 사망탑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80년 3월 1일 상영극장 스카라 극장 배급사 동아수출공사 1980년 영화 사망탑은 이소룡의 미공개 영상과 대역 배우 당룡을 기용해
제작된 사망유희의 후속작입니다. 오사원 감독이 연출했으며 영화 속에는 용쟁호투에서 잘려나간 장면과 이소룡의 아역 시절 영상을 섞어 넣어 마치 이소룡의 영화처럼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자체가 이런 영상들을 꿰어 맞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당룡과 황정리의 화려한 액션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당룡의 실력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 이후 당룡이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망탑은 당시 비디오로도 많이 접했는데 비디오 커버 이미지가 실제 극장 포스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포스터는 바로 그 시절 극장에서 사용된 오리지널 자료입니다. 수집가 조 선생님은 수많은 포스터를 스캔하거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정밀 촬영을 위해 가로, 세로, 검정 테이프를 붙여 각을 맞추고 유리를 덮은 뒤 반사광을 최소화하는 조명까지 세팅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9. 한국 영화 포스터의 산실, 인쇄골목. 충무로와 을지로, 청계천 인쇄골목은 한국 영화 포스터의 본거지였습니다. 수많은 작품의 포스터가 이곳에서 인쇄되어 극장가를 장식했습니다. 이소룡 영화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 70년대 초반 극장가를 장식한 포스터들은 홍성기 감독의 청춘극장, 김기영 감독의 한여, 그리고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맨발의 청춘, 신영균, 문희 주연의 미워도 다시 한 번 같은 방화와 세계적으로 히트한 외화, 러브스토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포스터 역시 충무로 인쇄골목에서 제작되어 전국 극장에 걸렸습니다. 이소룡 포스터가 나오기 전 이미 인쇄골목은 외화든 방화든 한국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 포스터의 심장이었던 셈이죠. 단성사, 피카디리, 스카라, 명보극장, 대한극장 같은 대형 극장들이 몰려있던 이 지역은 영화 홍보의 중심지였습니다. 포스터는 영화사에서 제작해 인쇄골목에서 찍어냈고 극장은 그 위에 자기 로고만 덧붙여 전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자체 인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 배급용 포스터는 대부분 서울 인쇄골목에서 제작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소룡 영화 포스터 또한 이곳에서 인쇄되어 전국 극장에 공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포스터가 바로 그 인쇄골목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10. 동시대 영화 아이템 소개. 이소룡 포스터를 제공해주신 조위모님은 단순한 수집가가 아닙니다. 그의 손에는 영화사의 역사나 다름없는 희귀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이소룡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시대의 영화와 극장 문화를 보여주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관객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소품들입니다. 극장 좌판. 1970년대 극장 안을 누비던 이동식 매점, 카라멜과 오징어, 땅콩, 건빵, 사탕, 음료수, 심지어 담배까지 담아 팔던 나무 좌판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은 당시 극장의 희귀한 소품입니다.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영화 상영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흡연이 당연시되던 시대라 90년대까지 그런 문화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극장 관객은 이동상인을 아저씨라고 불러서 간식을 구매했고 이동상인은 상영 직전까지 후레쉬를 들고 다니며 간식을 팔았습니다. 신문 광고용 아연판 금형. 1957년 영화 화이강의 다리에 신문 광고를 찍어내던 인쇄용 아연판 금형 원본입니다. 프랑스판 광고로 글씨와 이미지가 반대로 새겨져 있고 이미지와 글자의 명암을 염산으로 부식해 골을 만든 뒤 페인골에 잉크를 넣어 레터프레스기로 눌러 찍어냈습니다. 신문과 영화, 광고 모두 이런 방식으로 인쇄되던 시대의 귀중한 증거입니다. 수색자 광고 원고. 존 웨인 주연의 영화 수색자 신문 광고용 원고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G펜으로 광고 문구를 종이에 직접 쓰고 사진을 오려붙여 디자인했습니다. 원본이다 보니 종이 질감, 붓질과 펜의 터치감, 그리고 화이트로 수정한 디테일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사진 외의 배경은 불투명 수채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렸고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된 희귀 자료입니다. 수색자는 1956년 영화로 이 광고는 다음 해 한국에서 개봉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매우 진귀한 원본입니다. 이런 원고는 광고로 사용된 뒤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1959년 신문에 인쇄된 존 웨인의 다른 영화 광고에도 같은 디자이너의 솜씨로 보이는 손글씨 디자인이 보이고 1976년 이소룡 애니메이션 봉신방과 1978년 사망유희에도 붓으로 직접 쓴 손글씨 디자인이 보입니다. 이렇게 광고 문구를 손으로 직접 쓰는 오래된 디자인 방식은 70년대 들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아리플렉스 2C 카메라. 한국 영화 초창기 충무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35mm 촬영기입니다. 당시 한국 영화의 대부분이 이 기종으로 촬영되었으며 저 하늘에도 슬픔이, 미워도 다시 한번,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 카메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역사적 의미가 큰 장비입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지고 소비되던 시대의 공기와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이소룡의 시대를 넘어 한국 영화사와 세계 영화사의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입니다. 다 찾았다. 한국의 이소룡 영화 포스터. 이야기를 마치며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그동안 요원하게만 여겨졌던 당산대형 포스터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맹룡과강 포스터와 용쟁호투 포스터까지 새롭게 찾아내며 이제는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개봉된 한국판 이소룡 영화 포스터들을 거의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제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고 귀중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자료를 공유해주신 조휘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포스터들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1970년대 한국 사회가 이소룡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 기록입니다. 팬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리는 상징이자 영화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로 남아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며 이제는 다 찾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자료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이소룡의 얽힌 역사를 추적하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발견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